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부트캠프 2일차 월요일은 우리 지난 금요일 했었던 수업 2강의 내용입니다. 이 강이 시장 실패와 그로 인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거 32번부터 57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안정 경쟁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맞죠? 정부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서 정부의 비대칭성은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정보를 오픈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기업을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자, 3번, 34번.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공적인 공급은 더 이상합니다. 정부가 불안정 경쟁 시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4번 X가 되고요. 35번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늘려가게 되죠. 36번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너무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나쁜 건데 많이 만들어줘서 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는 과소 공급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번은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규정적 조세가 바로 피부세죠. 제가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 외부 효과의 크기만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게 교정적 조세입니다. 사회 전체의 최적의 생산 수준을 발생하는 외부 효과 양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38번입니다. 소비자 안정 규제는 경제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가 규제를 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파생적 외부 효과를 강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9번은 X가 될 거고요. 40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하고요. 41번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중에 규제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 주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죠. 42번입니다.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환경 통제 기술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요거는 기술, 처음부터 투입되는 수단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 혹은 투입 규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42번 X. 43번.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을 규제하는 것은 이게 결국 산출물에 대한 규제죠. 성과 규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44번. 기업가적 정치는 환경오염 규제 사례처럼 오염업체에게 비용이 짙게 집중이 되지만 일반 시민에게 편익이 넓게 분산될 때. 네, 기업가 정치는 제가 반대로비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염업체가 환경오염 규제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쓰게 되죠. 규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편익이 반품포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난 반대로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44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5번입니다. 감지된 비용이 좁게 집중이 됐어요. 아니,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이 됐어요. 편익이 소수에게 발생하다 봅니다. 자, 그리고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됐어요.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된다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 누군가 의뢰인들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는 고객 정치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객 정치의 경우 수입품의 규제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6번이에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정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 분포에 따라 정치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 이게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고요. 47번 정부 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미쳤는데 그게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정말 작아요. 다 엠빵되기 때문에 제가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음란물 규제의 경우 이러한 대중정치의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중정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 맞습니다. 기업과 정치는 규제를 반대하는 기업 집단들의 격렬한 항의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죠. 49번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 비용이 다수에게 부담되는 거죠. 다수에게 분산되는 거죠. 자,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집중된다. 그러면 편익은 집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고객정치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중정치가 아니죠. X입니다. 자, 지대추구 1호는 아시겠지만 정부 규제의 폐해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50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51번입니다.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규제의 폐단, 타르베이비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죠. 끈끈이 인형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51번 맞고요. 자, 52번.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신기술, 신산업에 한해 아예 면제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규제 개혁 단계, OECD가 설명했던 단계입니다. 순서가 완품간 기억하시죠? 그래서 완품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완전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53번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54번입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명, 위원회 숫자는, 그래, 이런 거 외우는 거야. 20명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규제 영향 분석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 제가 여기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은 신설 혹은 강화하는 규제. 그 규제들의 편익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구고요. 그래서 여기 틀렸죠. 규제 영향 분석은 그래서 규제를 하면 뭐가 좋은지보다 규제를 하면 뭐가 나쁜지, 규제의 비용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너무 하기 힘드니까 행정지도 같은 그런 행정부의 법률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되게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책임이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입법 과정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특징 때문에 꽤 많이 사용이 되지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57번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57번까지는 지금 시장 실패와 그로 인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2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오늘 복습까지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잘 지내보고요.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